안녕하세요. TV 오늘이 만드는 팟캐스트 우라카이.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사오늘 정치부 김병묵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독한 평론가님 그리고 풍천 거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독한 평론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풍천거사입니다. 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녹화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이슈는 추석보다 더 먼 내년 여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제 내년 6월에는 가장 큰 선거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 지방선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곳, 그리고 저희 시사오늘 아이덴티티에서도 약간 연관이 있는 곳, 바로 경상남도에서 자, YS 차남 김현철 교수님이시죠 지금? 그분께서 경남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일종의 가능성 타진, 그리고 대항마는 누가 될 것인가, 약간의 판세 예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연 김현철 교수님은 우선 나갈 수 있으실 것인가, 그거부터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김현철 교수님이 경남지사 지금 언론에서 거의 주목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룬다는 거에서 상당히 좀 저도 이제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또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은 경남이라는 자체가 그 부친인 그 선친인 누굽니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성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만약에 김현철 교수께서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것은 YS계의 부활, 또 아니면은 제2의 JP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YS의 차남이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 당시에 소통령이라 불렸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경남지사의 지금 현 여당의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조금 이제 DJ계와 친노계에 밀려 있었던 YS계의 부활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반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뭐냐, 김현철 교수는 2012년 총선 때 그 당시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을 맡으면서 공천 신청을 했지만 안 됐어요. 결국은 친박에 이용을 당하고 한마디로 이제 토사구팽 당한 거죠. 자, 요번에도 요번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하고 전격 합류를 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미락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약속이 있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왜 제2의 JP라 그런 건 뭐냐면, JP가 누굽니까? YS와 DJ한테 합동으로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둘 다 내각제를 개헌을 갖다가 고리로 해서 YS 지지를 해서 YS를 당선시켰고, 또 DJ와 DJP 하나 때도 내각제 그것을 연결고리로 했는데 결국은 배신당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김현철 교수가 이번에 공천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첫 번째 친박한테 당한 거 2012년에, 그다음에 요번에 다가오는 2018년에 또 토사구팽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지 않아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까 그 경남 지역의 JP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에 그 말의 뜻이 뭔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됐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경남 지역의 JP, 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잡년 같은 또 당을 하나 더 만드시나 그 김현철 교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JP 예를 드셨지만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정치인의 숙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제 원내에 있던 그렇게 어떤 배신이라든가 어떤 저버림을 받은 토사구팽을 받은 정치인들이 또 한둘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JP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갖다 붙이기에는 어떤 그 JP 특유의 어떤 무게추 내지는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어떤 정치적 무게감, 이런 것에다가 이제 우리가 함의를 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그 시각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거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김현철 교수가 나름대로 어떤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대통령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의 그 차남으로 태어나서 한때는 어찌됐든 간에 뒤에서 국정 운영에 좀 참여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징역살이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정계로 다시 진출을 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어떤 그 뭐 국회의원 출마 그 선거라든가 그 지방선거 같은 거는 아직도 어떤 그 선거지에게는 당선이 된 적이 없거든요. 달리 말한다면은 정치권 언저리에 있었지 정치권 내부로 핵심 인사로 또 정작 공식적인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김현철 교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꿈을 펼쳐야 될 때는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가장 빠른 선거가 내년에 지선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또 판세가 이루어지면서 또 어떻게 이것이 표출이 될까? 그 김현철 교수의 꿈과 야망이 어떻게 표출이 될까?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뭐 풍천 거사님께서 다 이제 일일이 짚어주셨지만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어떤 또 경선 후보들이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김현철 교수가 경남도지사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그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만약 나오게 된다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그 김현철 교수의 어떤 지지 기반은 지역 기반은 경남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간판을 갖고 경남도지사로 나온다면은 하나의 그 동서화합적인 또 대의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YS의 이름이 그 이름값이라든가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이나 경남 지역 뭐 이런 곳에서 YS의 그 영향력을 또 투사를 해보고 또 나름대로 YS의 또 어떤 그 그림자를 한번 우리가 또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좀 네. 반대 입장인데 그 선친인 YS의 정치적 아성인 경남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현철 교수가 경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또 거기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반감은 크거든요. 반감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릴지 모르지만 제가 그 경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가 하고 물어본 게 거의 태반이에요. 특히 이 영남 지방은 우리 동네에서 얼만큼 여기를 기여를 했느냐 이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특히 요번에 이제 저 2016년에 당선됐던 김영춘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분도 처음에 서울에서 이선하고 내려왔을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산을 기여한 게 뭔데? 그래서 그때 떨어졌어요. 2012년에. 그리고 2014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다행히 2016년에 어떤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과연 김현철 씨에도 그 아버지의 아성이라는 걸 이어받기에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쪽 이제 거제 쪽이죠. 거제 쪽이 좀 아니할 말로 좀 약간 이제 배타적인 데가 있어요. 그 배타적인 게 다른 게 뭐 나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 고향 토박이로서의 어떤 자부심 내지는 그 아무리 그 외부에서 온 사람 아무리 그 걸출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쪽 출신이 아니면은 타지 사람들이 어떤 뿌리 받기에는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죠. 그 거제 쪽에 그 조선소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많은 다른 그 타 지방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그 거사님 말씀대로 좀 그 선거에 나간다면은 좀 그 애로사항이 꼽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뭐랄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번 대선 때 그 아시겠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현 그 자유한국당 대표 간의 어떤 지지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대통령 선거였고 나름대로의 어떤 탄핵 정국에서 벌어진 그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민 지지도가 아직까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선이 아직도 한 10여 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어떤 그 민주당이 확실한 간판을 걸고 갖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지금 현 분위기상 그렇게 김현철 교수로서도 아주 힘든 싸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보면은 그 이제 과연 당내 경선 통과한다. 저는 일단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은 김현철 교수의 경남지사는 어렵다. 경남지사 후보조차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친노는 친박과 거의 비슷한 뭐 거의 같은 수준의 친노 패권주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친노라고 표현했지만 이제는 뭔가 친문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그 성남시장도 과연 경기지사를 지금 희망하고 있지만 경기지사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친문의 대표적인 인물인 전해철 의원이 뭐 지금 이제 많이 유망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끝을 같이 하는 선거입니다. 자, 그때 뽑힌 지자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임기가 끝나는데 과연 친문의 핵심 인사들을 거기에 공천을 안 할까요? 글쎄 저는 좀 약간 반대 시각에서 보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친문 패권주의가 예전 그 대선 시즌부터 항상 그 불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집권 여당 세력의 하나의 그 딜레마요. 그다음에 문제점, 난점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친문 패권주의가 이미지가 고착화된다면은 아무리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민 지지도 속이라 할지라도 그 이미지가 고착화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향후 행보에 커다란 장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과연 예전에 그 친노 세력, 그 친노 패권주의의 그 전철을 밟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현재의 모습은 거의 글쎄 그 밟고 보는 있지 시각에 따라서 예. 다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좀 머리가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그 참모들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친문 패권주의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전혀 새로운 인물들을 각 포스트에 좀 영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김현철 교수가 그 공천을 받는다면은 당내에 지금 현재 그 여권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거의 그 친노 세력들이 좀 그걸 견제하고 후면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 명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뭐 야권이라든가 국민 일각에서 지금 불러지고 있는 그 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그 어떤 그 용어 자체도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만약에 정치적 고수라면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잠깐 이야기가 좀 많이 진행된 게요. 사실은 이제 김현철 교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뭐 그분이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나가시겠다는 의사 밝힌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잠깐 그럼 경남 얘기 시작했으니까요. 경남지사의 지금 여야 후보군 과연 누가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넷 이제 그 인터뷰 내용에서 다음 지방 선거 때는 당선 가능성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인사들한테 얘기했는데 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누구냐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이분은 또 저기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이랍니다. 그래서 뭐 한 인터뷰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나가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이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쓴 건데 또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나와 같이 했던 최측근 중에 진짜 측근이지 다른 사람들은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2명을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 뭐냐면 그 자유한국당 현재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뭐 윤상기 의원이라든지 또 뭡니까 전 경남지사였던 김태호 의원 원외에 또 그다음에 원외에 있는 또 누굽니까 그 김학성 의원도 있는데 김태호 전 의원과 김학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 이미지가 강해서 공천을 통과하기 어렵게 보는데 결국은 이주영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윤한홍 의원이 그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대표적인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한 명 더 첨언을 한다면은 요즘 그 공식 출마를 이제 선언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지역군의 이제 사무실을 꾸리고 있는 그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있겠죠. 요즘 많이 그 미디어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던데 특히나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을 지난 중진이고 또 경남 거창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홍준표 대표가 각
이번 지선에는 각 지역구 내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후보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 근데 그 말은 바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그 홍준표 대표의 홍 대표의 어떤 복심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략 공천이 실시가 된다면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경남 거창 출신의 또 여성 정치인인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특히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이제 거선님 말씀하셨던 뭐 김학송 의원이라든가 이주영 의원, 그다음에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주 거물급이고 인물들이 괜찮습니다만은 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틈새 전략이 뭐냐면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출신의 그 경남 도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 브랜드를 내세워 가지고 하나의 또 상품 가치를 또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을 상당히 이제 저기 좀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뭐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 고향만 거창이라는 거죠. 과연 지역구도 그 뭐냐면 다 고양시에서 했어요. 지역구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가 고향이 거기다 하고 나간다 그러면 또 지역 구민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글쎄 뭐 그 거사님 말씀으로는 이제 고향만 거창이지 그렇게 거창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글쎄 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거사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의 타이밍과 판세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김영선 의원이 요즘 들어서 각종 미디어에 많이 하마평이 무성해지고 또 나름대로 좀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제 김학송 전 의원이라든가 이주영 의원보다는 또 김영선 전 의원도 나름대로의 어떤 상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결론 짓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홍준표 대표의 복심 이번 지선은 자유한국당의 이번 지선은 홍준표 대표의 전략공천이 그런 전략공천 전략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여기 대해서 뭐 김병묵 기자는 뭐 들은 바가 없나요? 일선에 계신 분인데. 뭐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뭐 소식은 이주영 의원은 아마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뭐 아마 안 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바로 사실 어제도 이제 당사복도에서 주워 듣고 왔는데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건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그렇죠. 사실상 그 위주의 후보군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현철 교수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여권에서 만약에 경선이라든가 경합할 만한 후보군은 누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아까 뭐 거사님이 그 친노 세력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또 하나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 김경수 의원이죠. 그 민주당에서 가장 무성한 이름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김경수 의원인데 김경수 의원 자체는 자신이 지금 현재 그 원내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직을 내려놓고 도지사로 출마한다는 것은 뭐 말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굳고 이제 사양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뭐 10개월 이후의 얘기를 누가 뭐 알겠습니까? 또 정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 내일을 모르는 건데요. 가장 그래도 좀 많이 김경수 의원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특히나 실질적으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번 그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했었죠. 홍준표 대표한테 지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제 김경수 의원이고 뭐 그 이외에 좀 그나마 이제 이름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공민배 전 창원시장 또 민홍철 의원이라든가 뭐 또 서른 의원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김현철 교수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면 아까 이제 그 보도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경수 의원 이외의 인물들이 과연 인지도가 그만큼 있겠느냐. 지금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인지도도 높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어떤 문 캠프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문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결심에 따라서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말씀드리면은 뭐 김현철 교수가 오늘의 주제다 보니까 김현철 교수한테 자꾸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전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김경수 의원한테 이제 무게가 실린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야말로 패착을 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라든가 숙제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친문 패권주의 타도입니다. 친문 패권주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자신은 이제 그야말로 탕평, 포용 정치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지금 보여줘야죠. 지금. 예. 근데 그 지금 뭐 안 보이고 있다. 뭐 그 뭐 보는 사람의 시각과 뭐 분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뭐 똑같은 동어 반복을 합니다만은 그 현 여권이라든가 청와대 쪽에서 좀 생각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진짜 친문 패권주의 이제 얘기 그만 듣고, 과거 이제 노무현 정권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성공한 정권은 아니거든요. 그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거기서 뭔가 좀 배웠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또뭐 지금 또 김현철 교수님한테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수층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 2016년 계속 2017년 대선 때 계속 문재인 후보 지지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때 그 자유한국당 전신의 뭐 새누리당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가 만든 당을 뛰쳐나가서 반대 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거 뭐 하는 모습이냐?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경남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 저 대선 때 근소한 차이였지만은 자 아직까지도 그 보수층이 상당히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만든 당을 나와서 저기를 했다 하는 그런 보수층의 반발도 그 무시할 수 없는 그 점이거든요.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 과연 응원 세력이 얼마나 있나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떠오른 게 뭐냐면 김경수 의원도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비판도 받고 있는데, 김해 신공항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도 지역과 비슷한 또 거제 뭐 조선소 산업이라는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과연 지금 얼마큼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부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네, 뭐 거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납득을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아마 현 시점에서 지선의 그 경남도지사 후보를 뽑는다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그 김경수 의원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물론 과거 이제 2012년도 총선 때 김현철 교수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결국 받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탈당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2년 연말 대선 때 문재인 현 대통령을 그때 지지를 했었습니다마는, 글쎄 당시에 김현철 교수가 공천 신청했던 2012년도에 새누리당이 과연 상도동에 YS가 만든 당이냐라고 하는데 약간의 좀 시각차가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라고 하는 당명을 새로 걸고 재창당했을 때는 이미 새누리당은 탈 YS를 보수이긴 하지만은 탈 YS를 선명하게 외친 것이 아니냐. 물론 새누리당의 전신을 계속 족보를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YS가 만든 민자당이 나옵니다. 뭐 중간에 한나라당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과연 새누리당이 신한국당이라든가 한나라당, 그다음에 그 맨 위에 민자당, 뭐 이런 보수 정당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철저하게 친박 세력을 위한 친박 세력의 정당이냐, 이건 다시 우리가 좀 가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그 18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 YS는 그 MB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지지를 했었지 절대로 박근혜를 지지를 하지도 않았고, 박근혜하고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상도동계는 철저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과연 그때 당시에 친박 세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현철 교수가 같은 배를 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친박의 어떤 친위 쿠데타죠. 공천을 갖다 학살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친박들을 했고 또 마침 또 그 당시 딱 분위기는 뭐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대표가 디도스 사건 이걸로 이제 낙마를 했을 때 구원투수로 올라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짐을 떠안고선 당을 기사회생시킨 겁니다. 자, 물론 공천에서 이제 친박들이 많이 가고 했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철 교수는 그때 배신 당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그럼 앞에도 봅시다. 자, 그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JP 안 내주셨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친이는 친박들 안 내주셨습니까? 자, 어차피 그런 역사인데, 근데 계속해도 그 어떤 보수의 그 대통령을 이어갔던 것은 그 당시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요번에도 이제 했는데 또 다시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난 상황인데도 퇴색당한 상황인데도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보수층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 어떻게 보면 20% 지금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인데 그 20%를 대부분 차지하고는 TK와 PK에서는 반발이 심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물론 이제 김현철 교수의 선친께서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의 거두인 고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야말로 보수 정계의 이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때는 그때의 선친이는 YS가 한창 그 정치 활동을 할 때는 그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룰이 있었겠죠. 지금과 달리 어떤 그때 그 정치 세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탄핵에 의해서 기존의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끌어져 내려지고 새로운 또 조기 대선이 일어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라든가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보수라든가 진보의 어떤 진영 논리도 그만큼 어떤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0년 전의 시각과 프레임으로 지금을 본다는 것은 약간의 언어 도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안철수 김현철 교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신의 선친이 YS이기는 하지만은 또 김현철 교수는 나름대로 어떤 자신이 꿈꾸는 정치 세계라든가 보수라든가 또 진보관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일찌감치 김현철 교수가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고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의 그 한국 정치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틀을 좀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민주당이 입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지사로 이렇게 본다면은 김현철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다 또 똑같은 논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안정적으로 뭐 지방 권력을 찾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뭐냐면 호남에서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국민의당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YS의 차남인 김현철 씨를 경남지사 후보로 올렸을 때 과연 호남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누굽니까? DJ의 삼남인 김홍걸 씨도 또 등판해야 되겠죠. 제가 지나치게 혹시 모르지만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호남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김현철 교수의 경남지사 후보라는 거는 불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깐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간과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DJ의 삼남인 김홍철 박사가 김홍걸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김홍걸 박사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글쎄요 뭐 도지사로 나올지 나중에 또 총선에 나올지 그거는 좀 모르겠죠. 나갈 수 있는 선거직들이 많고 선출직들이 많고 또 정무직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인 김홍걸 박사가 그것을 계속 그 정치를 계속 하려는지 자신의 의견이 따로 있는 거고요. 호남 민심이 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잠깐만요. 한 가지 그 김홍걸 그 박사랑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면은 김현철 교수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영남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홍철 박사는 민주당 간판을 걸고 호남에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동서화합이라든가 지역주의 차별을 타파한다는 의미에서 또 아까 누차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 친문 패권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호남 사람을 호남에 출마시키느냐 아니면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을 경남에 출마시키느냐 이게 엄정한 그 정치적 의미가 레벨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렇습니다. 결국은 김현철 교수의 그 등판론은 YS 동정론에 대해서는 그 YS 추모 그거에 이제 많이 기인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2016년에 나오셨어야죠. 그 당시 막 했을 때 특히 뭐 부산 서구 그 아버님이 오랫동안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근데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하고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도 뭡니까 60%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쯤이면 지금 뭐 한 4, 5개월 동안 행보를 보면 내년쯤은 정권 심판론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아니 근데 지금 60%씩이나 떨어졌나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뭐 이렇게 60% 요번에 이제 수치에 뭐 이렇게 북해 위기 물론 이거에 안보 관련된- 문제로 좀 예. 약간 이제 뭐 등락폭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었다고 생각지는 않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아직 몇 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봐야 아는 것이지 뭐 지금 속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 김현철 교수가 뭐 옳다 그르다 뭐 나는 또 김현철 교수 지지파도 아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그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 과정을 어차피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는 가운데 그 김현철 교수가 이제 등판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저런 그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그렇다고 한쪽으로 경도되거나 치우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또 상황과 판세가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갑자기 속단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너무 이른 생각이 발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현철 교수가 등판한다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심도 깊은 분석과 사실 지방선거 한참 남았는데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경남은 굉장히 독특한 곳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YS의 후광이 없을 수 없죠. 민자당 출범 이후 이제 그 김혁규 전 지사가 연달아 3선을 하고 3선 제한에 걸려가지고 나온 김태호 전 지사도 사실은 그 YS의 뭐 직계라면 직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독특하게도 리틀 노무현이라고 그때 걸고 나왔던 김두관 지사가 또 붙어서 당선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또 다시 홍준표 지사가.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혹은 야권이 유리하다. 그 어떻게 간단히 두 분께서 한마디로만 말씀해 주시면 뭐 재미삼아 보는 겁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아직도 뭐 10개월 가까이 남은 지선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좀 힘든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변곡점이 어찌됐든 간에 저번 대선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당시에 그 홍준표 대표는 그 경남권에서 37.2%의 지지도를 얻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36.7%의 지지도를 얻었거든요. 딱 0.5% 차이인데 그 이전에 예전 그 12년도에 그 대선 때에 비하면은 거의 절반이 그 보수당인 홍준표 대표가 과거 그 12년도 대선에 비한다면은 거의 지지도가 절반이 깎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가 확 올랐는데 물론 거기에 그 중심에는 탄핵이 있었죠.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파에 대한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 정치판도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고 아무리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 뭐 영남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남권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이러한 그 정치 지형도가 바뀌었다.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돼가지고 기존의 선거 행태라든가 결과들이 좀 많이 좀 그 궤도가 많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좀 희망을 걸고 있고요. 제가 희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은 좀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 내지는 영남은 뭐 과거 그 뭐 한나라당, 민자당부터 시작된 그 보수 정파, 또 호남은 그 민주당 계열, 또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순한 등식들이 이제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좀 당파와 정파, 뭐 지역색을 떠나서 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불문하고 많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양당 모두 뭐 다른 뭐 당, 뭐 바른 정당이라든지 뭐 또 누구 있습니까? 뭐 국민의당 뭐 이런 당들이 뭐 후보군을 낸다 그래도 뭐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결인데, 자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대선 직전에 참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해서 민주당 가신 분. 또 권민호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도 탈당을 해서 아직 뭐 입당을 하지 않았지만 무소속으로서 또 경남지사를 노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이든지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탈당파가 많은 것. 그럴 때 비슷한 성향의 두 후보자가 두 후보자가 나오고 보수 성향의 2명, 또 진보의 1명. 이러면 뭐 게임 끝난다는 거죠. 반대로 진보 2명. 요즘에 왜 지금 집권 여당이니까 또 해바라기성으로 뭐 철새 정치인들 많이 옮길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뭐 그 당시에 또 뭐 인기가 안 좋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전국 각지에서 보수파들이 뭡니까?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뭐 많이들 힘들고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결국은 양당이, 특히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고 탈당파, 그 사람들이 얼만큼 또 활약을 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구태들인데, 또 구태라고 하기도 못한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직업 정치인들의 속성이요, 현실이에요. 자기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재선을 해야 되고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정치인이라고는 배지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데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기법 해버린다. 솔직히 뭐 저라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튼간에 뭐 거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많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주제인 그 김현철 교수의 그 경남지사 후보 출마론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뭐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그분 시각에서, 김현철 교수 시각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거사님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솔직히 이렇다 할 현저한 정치적 활동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렇다 할 소위 말하는 뭐 감투라든가 완장을 공식적인 옛날에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을 했던 거 빼고는 이렇다 할 공식적인 정치적 직함을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에 정식 입당을 하긴 했지만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요사이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또 정치적인 뭐 활동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만큼 국민들이라든가 특히 지역 국민들한테 어떤 인지도 면에서 많이 좀 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김현철 교수 입장에서는 그분도 정치적 야망이 있다면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핸디캡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떤 그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약간 이르게 지방선거에서 또 독특한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그 김현철 교수의 경남지사 출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TV 오늘이 만드는 팟캐스트 우라카이 5번째 시간은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